자, 소리를 조금만 줄일게요. 예, 소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소리를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평 대비 라이브 시작할 텐데,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게 원래 지금 두 채널로 전송이 되는데 지금 접속들이 다 안 돼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들 접속을 잘 하고 있는지. 자,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다시 보내고 시작을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자, 자, 아직 조금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은 카톡들을 전부 보낼게요. 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지금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분 후에 시작합니다. 다 보내고요. 예. 자, 들어오고 있나요?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인사를 좀 드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수능 프로젝트, 어, 9월 분석 모의평가 라이브 쇼인데 이게 지금 공개적인 채널하고 같이 이제 그 3분 후면 시작을 하면 저희가 공개적인 채널하고 같이 진행을 하는데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원래 10시 반에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마이크 쪽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마이크 쪽에 좀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연결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 외부에서 이제 어떤 저희 PD님이 담당해 주시는 분이 지금 급한 일 생겨서 가셨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금 모든 걸 다 만지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만지고 있습니다. 장비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알려주고 가시고 저도 이제 연결할 줄 아는데 이게 연결에 좀 미스가 생겼어요. 좀 그래서 그걸 좀 해결을 하고 또 채널을 분리를 시켜야 돼서 그런 점들에서 좀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지금 총 채널을 열어서 지금 다채롭게 접속을 하다 보니까 접속 인원이 조금 적습니다. 접속 인원이 좀 적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길 수가 있어요.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채널 다채롭게 하니까 접속 인원이 적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수강생에 비해서 접속 인원이 적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뭐 오늘 접속하지 못하는 인원도 많겠죠. 접속하지 못하는 인원도 많지만 채널이 이제 좀 다르게 카메라하고 진행이 되니까 그거 좀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기본적인 제가 채널은 열어놓고 지금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안 보이면 카톡으로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 시작된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자, 9월 평가원 시험이 끝났습니다. 9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이제 수능까지 77일이 남았어요. 9월 평가원 시험은 좀 예상 외였습니다. 예상 외로 출제가 됐는데 오늘도 이런저런 다채로운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수강생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더 이어서 문제풀이하고 함께 같이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진 만큼 원래 농담도 하고 이렇게 9월 평가원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즐거운 분위기에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늦어서 최대한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 오늘 제가 PD 겸 직접 라이브 쇼를 진행하는 진행자 겸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구평 시험지 좀 준비 좀 해주세요. 구평 시험지. 선생님은 지금 6월 시험지도 준비했고 9월 시험지도 준비했고 다 준비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뭐 마이크가 이상이 있거나 선생님 얼굴이 안 나거나 하면 선생님이 지금 이거 갖고 왔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공개적인 채널에도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모의평가원 시험 라이브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일단 라이브쇼는 일단은 첫 번째 뭘로 이제 진행을 하냐면 일단 인덱스 부분 좀 보시죠. 9월 모의평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이거 구평 이거 왜 이러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6월, 9월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본 수능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수능 날까지 우리 학습법과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 시간은 집에 지금 다들 좀 늦게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되게 미안한 일인데 늦게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차피 아직 수능 날까지 시간이 좀 남았고 수능은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시험이 굉장히 좀 쉽게 출제된 면이 있어서 또 어떤 학생들은 뭐 나는 쉽게 출제가 됐는데 왜 이렇게 시험을 못 봤어 하는 학생도 있고 또 남들 잘 본 학생들도 이게 과연 내 점수일까 혼란스러움이 좀 있죠. 그래서 6평과 이게 어느 정도 갭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현장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수업 시간에 앞으로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시켜서 확실하게 파이널 때는 여러분들을 인도를 좀 할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1부 9월 모의평가 분석 시험지 옆에 놓고 대체 구평 왜 이러느냐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난이도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뭐 사실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원래 구평이 조금 뭐 신유형도 많이 나오고 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으면 좀 이런저런 할 얘기들이 많을 텐데 사실 오늘은 조금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멘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멘탈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탈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학습 계획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잡아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유형은 뭐가 있느냐, 그런 경향성 분석, 그 다음에 이런 구평, 저런 구평, 구평에 대한 좀 이모저모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자, 첫 번째. 자, 난이도, 전체적인 난이도 분석입니다. 일단은 그 독서의 난이도는 제가 지금 중하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몇몇 킬러 문항 빼놓고 지문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았고, 이거는 6평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문의 길이가 조금씩은 짧아지고 있어요, 다시. 물론 가나 지문을 제외하고, 이 얘기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에다 볼펜으로 필기를 좀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하면 앞으로 이제 70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일단은 지문의 길이는 계속해서 조금씩 짧아지고는 있어요. 짧아지고는 있고, 6평의 특징은 뭐였냐면, 지문의 길이는 짧지만 처리해야 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형벌론이나 우리가 PCR, 그 지문들이 이제 좀 이렇게 처리해야 될 지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처리해야 될 그런 지문의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셋 다 가능 지문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많지 않고, 또 논리적인 구조들도 나름대로 명확한 것들이 있어서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고 독해를 충실히 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독해는 했을 거예요. 다만 한 두 문제 정도는 여전히 좀 킬러 문항이 있었다. 보기 문항이라든가 이런 단수 추론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 화면이 좀 끊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화면이 끊기는 친구들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여기서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접속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오늘 늦게 시작했지만 인터넷 환경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가 직접 카메라 세팅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인터넷 우리가 스트리밍 방송처럼 지금 뭐 게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게이머들이 이렇게 스트리밍 방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송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방송밖에 없다. 이거 누가 준비해 준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다 준비한 거예요. 물론 그 배웠죠. 저도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저도 놀라워요. 자, 그래서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처리해야 될 정보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문의 길이는 계속 짧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 두 문제 정도는 여전히 킬러 문항이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은 여전히 같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 난 6평에서도 두 개 틀렸는데 왜 9평에서도 두 개 틀리지? 문항의 그 킬러 문항의 난이도 자체는 같아요. 여전히 본인은 그 문항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은 난이도가 지금 중합니다. 일단 보기 문항의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요. 보기 문항은 여전히 좀 그런 경향들이, 좀 어려운 경향들이 있죠. 원래 문학 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 또 지문에 배치된 작품들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작품들이 출제가 됐고, 고전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고전 문학의 난이도가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는 거고. 자, 화작과 언매를 보겠습니다. 선택 과목. 화작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 맞으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언매 난이도는 언어 부분에 좀 킬러 문제가 있어서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킬러 문학 몇몇을 빼놓고는 지문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았다. 지문의 접근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출제가 난이도가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수능 그 입시 지도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져요. 만약에 수능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몇 개 차이로 등급이 갈라지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몇 개 안 틀렸는데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거나 뭐 하는 데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시보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난이도가 쉬우면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좀 이런 것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 긴장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예년에도 혹시 이런 게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우리가 예상 등급컷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상 등급컷 보겠습니다. 보통 저는 EBS를 참고를 합니다. EBS를 참고를 해서 예상 등급컷이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건데, 일단은 화작의 등급컷들을 보면 일단은 98, 92, 86, 76, 64 이렇게 되니까 크게 변하진 않을 거예요. 언매도 지금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때는 화작하고 언매가 조금 약간 점수의 차이가 있었어요.
91, 86 이랬거든요. 그래서 점수의 차이가 있었는데 90, 86이죠.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이 9평에서는 화작 엄매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점수 자체로는요. 큰 차이가 없어서 조금 1, 2점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화작을 선택하든 엄매를 선택하든 원점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이렇게 뭐 1, 2등급이 90점대에서 둘 다 결정이 된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그럼 이런 적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이거 일단 얘기를 할 거예요. 이 평행 이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줄 건데 그거를 일단 좀 여러분들과 제가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 일단은 그 새로운 유형과 경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6평에서 좀 많이 나왔었고 이번 9평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6평에 나왔던 어떤 새로운 유형의 반영 또 기존 유형을 거의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독서를 보시면 독서 이론 지문은 그대로 유지해서 출제가 됐죠. 아까 문제는 조금 다르게 출제가 됐어요. 문제는 조금 다르게 출제되고 이걸 이제 수업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을 유형을 어떻게 풀어놔야 될지 참고하시면 되겠고 독서는 지문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보의 양이 좀 적어졌고요. 선제 난이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일부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6평에서 조금 어려웠던 게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양의 정보를 이해해서 좀 종합적으로 한 번에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베카리아의 형벌론이라든지 6평에서 보면 일단은 뭐 6평 시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12번이나 16번 문제가 그러해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보기가 없지만 종합적으로 좀 이해해서 추론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조금 쉬워졌어요. 9평에서는 그런 문제가 몇 번이 있냐면 독서에서는 그런 문제가 이제 보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뭐 5번 문제라든지 5번 문제 뭐 7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존과 좀 다르게 종합적인 추론이 있지만 사실 11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이해해서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이.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틀렸다라고 하면 너무 좀 전략적인 부분에만 치우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좀 종합적으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좀 중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번 문제하고 13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주목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니까. 왜냐면 선지가 이게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선지의 문장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안 나왔던 게 아닙니다. 6평에서는 몇 번 문제 있었냐면 6평에서는 이게 16번 문제 있어서 이거를 많이 틀려왔고요. 이게 뭐 수능에서도 그 전에 안 나왔던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지의 문장 구조나 단어가 비슷한 상태에서 있다 없다만 달라지든지 뭐 낮다 높다만 달라지든지 이럴 때 실수해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번 13번 이런 유형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들이 뭐 지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7번 문제도 그러하죠. 7번 11번 13번 이런 문제들이 문장 구조들이 좀 비슷한 상태에서 골라줘야 되는 게 굉장히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지가 비슷한 문장 구조일 때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명확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 답을 골라줘야 된다는 거. 그런 점들이 조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점입니다.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선지의 난이도가 쉬워졌지만 그런 어떤 7번, 11번,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문학의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문학의 경향. 일단은 복합지문에서는 각색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비연계였습니다. 비연계인데 뭐 작품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보통 복합지문을 출제를 할 때 연계를 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EBS의 연계율을 9평에서 굉장히 좀 낮췄어요. 6평에서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6평에서는 굉장히 EBS의 연계가 중요했는데 9평에서 낮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수능에는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고 좀 내고 싶은 작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은 작년에는 철저하게 좀 교과서 작품들을 많이 출제한 편이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우리가 지금 올해 이렇게 지금 그 6평이나
구평이나 뭐 규원가가 실려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딱히 교과서에서 봤다 싶은 작품들이 그렇게 많이 없고 구평은 굉장히 좀 생소한 작품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뭐 오장환의 종가 이런 거는 예년같이 보면 이런 거를 출제한다고? 이런 작품을 출제한다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올해 새로운 수능이 되면서 그 어떤 출제자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성향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수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보통 나오면 선생님이 촉은 그 교과서의 유명한 작품들을 수능에서 다시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평에는 좀 생소한 작품입니다. 생소한 작품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뭐 갯마을이라든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들이라고 해봐야 규원가 정도 노래와 이야기도 거의 많이 안 실려 있거든요. 익숙한 작품 모의고사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비연계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이 아닌 좀 배제된 작품이 출제가 된 게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 이론 지문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예비 시행에서는 출제를 분명히 했어요. 예비 시행에서는 출제를 했는데 6평, 9평에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수능에서도 그대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지문의 배치 자체는 굉장히 좀 평이했습니다. 뭐 복합 지문이 뭐 복잡하게 나오던지 뭐 가나다 형태로 나오던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선지의 내용도 평이했는데 보기가 좀 난이도가 6평에 이어서 다소 좀 어려워요. 그래서 6평, 9평에 그 6평에도 현대시 보기 문제 34번 그리고 우리 9평에는 고전 시가죠. 고전 시가 34번이 그 34번 문제가 이제 고전 시가든 현대 시든 굉장히 킬러 문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난이도를 다소 어렵게 가져가고 있다는 게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27번하고 좀 많이 틀려온 거거든요. 27번은 좀 독특해요. 근데 이것도 본질은 같은데 이런 형태 좀 독특한 형태가 출제될 때 좀 당황하지 않고 푸는 것. 그 다음에 34번의 보기 문제를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과 경향인데 딱히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독서는 지문이 좀 쉬워지고 보기 문항은 여전히 어려웠다. 문학은 보기의 난이도가 예년에 비해서 어렵고 교과서 외 작품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작과 엄매 새로운 게 없습니다. 화작을 일단 보시면 35에서 37은 그 라디오 방송에 있는 거거든요. 이거 2019학년도 수능 때 출제됐던 형식입니다. 37번은 문제가 좀 독특하기는 한데 이것도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그 청취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그게 예전에는 이제 청자 1, 청자 2, 청자 3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한 번에 나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변함이 없고요. 뭐 계획의 반영, 말하기 방식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문의 형식이나 그런 형식들이 2019학년도 수능 때 냈던 거 그대로 냈습니다. 첫 번째 세트는 화법은. 그다음에 화작 융합도 이게 협상인데 문제 유형이 약간 뭐 내용 조직 방법을 물어보던가 아니면 42번은 좀 특이하거든요. 42번. 그래서 이게 좀 42번은 좀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앞에 이런 가에서 장문이 나오고 나에서 협상이 나오는 건 2020학년도 6월 2020학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 6월에 출제됐던 형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유형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서 본 유형. 그 다음에 이 43, 45는 예비 시행에 있는 거예요. 예비 시행 이거는 근데 대신에 사설 모의고사에 나오는 이제 우리 한수 모의고사, 뭐 이감 모의고사 이런 사설 모의고사에서 이런 보고서 형태의 초고로 자료를 주고 하는 거는 많이 풀어본 거고 문제 유형은 아주 지극히 너무 트렌디한 그런 유형들입니다. 45번의 자료 해석 문제라든지 43번의 글쓰기 방법을 확인하는 거, 본론의 내용을 확인하는 건 너무 뭐 쉬워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 지문의 유형만 좀 예비 시행에 나왔던 거라서 결과적으로 기존에 봤던 유형들, 최근 3개년의 유형들에만 잘 대처하면 화작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유형이 없어요. 뭐 42번, 45번만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는 킬러 문항이 있어요. 37번은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그 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솔직히 37번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조금 이런 부분의 공부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매체의 구성이 다소 변화됐다라는 점은 특히 달라진 건 없는데 첫 세트가 4문항이에요. 원래 3문항이었는데 그래서 43번은 조금 새로운 유형이다. 43번은 요 유형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파이널 때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3번 유형에는 좀 대처할 필요가 있겠고 40, 41, 42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 다 나왔던 유형입니다. 40번에 이렇게 글의 특성들을 확인하는 거, 인쇄 매체의 기사라든지 카드 뉴스를 확인하는 건 6평에도 40번에 나왔어요. 예비 시행도 40번에 나왔었고 41번에 학생의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느냐는 6평에 42번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42번에서 이렇게 문법적인 걸 확인해서 체크를 하는 것, 이거는 예비 시행 42번, 6평 41번에서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매체에서 40, 41, 42는 그대로 나오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43번만 추가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트는 두 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는데 이것도 뭐 계획의 반영이라든지 글의 특성을 확인하는 문제는 뭐 기존에 나왔던 6평이나 예비 시행에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그게 특별히 뭐 유형이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대로 대비하면 될 것 같아요. 43번 정도만 조금 조심을 하고. 그래서 화작이나 엄매는 뭐 좀 특별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었고 그거만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구평 저런 구평 평행 이론인데 멘탈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자, 2019학년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2022학년도 수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뭔가 평행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2019학년도 수능은 역대 수능 역사상 최고 불수능입니다. 우리 만류인력 풀어봤죠 전에. 만류인력 그 31번 아주 평가원에서 개망신을 당했던 그 31번이 출제되었던 그 수능인데 그때하고 느낌이 상당히 좀 비슷해요. 이 전해가 수능이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2018학년도 수능도. 근데 6월에 그런 기조가 이어져서 그대로 나오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사실 지문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그런 활용하는 지문들이 이때 지문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좋아서 공부하기에. 그래서 이때 91, 84 요런 느낌이죠. 지금 올해 6평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비슷하죠, 느낌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화작 기준으로 갖고 왔어요. 올해 거는. 화작. 엄매는 이거보다 점수가 더 떨어졌죠. 그래서 화작 기준으로 일단 갖고 왔는데 조금 선택 과목이 추가된 거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화작과 엄매를 다 화작과 문법을 다 봤었고요. 2019학년도 때는. 그래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좀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9평을 이제 봤는데 이 97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97, 98 뭐 굉장히 100점도 나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조금 쉽게 가는가 했는데 보세요. 2019학년도 수능 역대급 불수능이었습니다. 아주 뭐 매운 불닭발을 먹은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84, 78 거의 뭐 초토화가 됐어요. 거의 뭐 이거는 어마어마한 정도인데 그러면 올해 수능도 이렇게 될 것인가? 글쎄요. 한번 평가원에서 뒤지게 한번 쳐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느낌이 이제 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9평이 좀 쉽게 나왔다고 해서 수능도 이럴 것인가 좀 긴장은 늦출 수 없죠. 근데 저 때하고 다른 점은 어쨌든 올해는 새로운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는 거. 올해 그 선택형 수능을 여러분들이 치르는 해가 첫 해라고 하는 거. 첫 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와는 다른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쉽게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는 점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답률 높은 문항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6평에서 이어지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나 혹은 왜 계속 그 점수가 안 오르지 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좀 매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대시나 고전시가의 보기 문항 34번 문항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단은 뭐 수업 시간에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독서 보기 문항 여전히 두 문항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어려운 거라서 그렇지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예년보다 어렵진 않아요. 예년보다. 그러니까 뭔가 긴장하지만 않고 차분하게 보기 해석 연습을 많이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유를 묻는 추론 문항. 이거 선생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단수 추론이라고 하는데 단수 추론에서 이유 물어보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지난 수업 이건 수강생들은 지난 수업 때 어렵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2번 문제 같은 게 이유 찾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시의 전체적인 감상을 묻는 거는 이제 몇 번 문제냐면
이거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현대시의 감상. 29번 문제예요. A, B로 이렇게 묶는 겁니다. A, B로 묶는 건데 이게 언제 나왔냐면 작년 6월 작년 6평에 그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거기서도 A, B를 묶는 거 의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28번 문제를 보시면 전체적인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를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의 상황 정서 태도를 묻는 그런 기본적인 감상, 이게 돼야만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언어에 있어서 3점짜리 문항,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좀 5가지 유형들이 여러분들 점수를 깎아먹는 주범이고 시간을 굉장히 오래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이제 파이널 기간 동안 특히 이제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들은 저런 유형들 6평, 9평에 좀 중복해서 나왔던 저런 유형들은 어떻게 대비를 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평이한 문항이고 본인이 틀렸다고 하면 열심히만 하면 맞출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 좀 맞출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9평에 대한 좀 기본적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부로 넘어갈 건데, 자, 이제 6월, 9월을 본 이제 수능 예측이거든요. 수능 예측. 자, 이 6평, 9평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벌써 2번의 모의고사를 치렀고, 예년보다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제가 왜 이렇게 카메라를 안 보고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냐면, 이 모니터를 제가 지금 누가 PD가 있는 게, PD가 누가 옆에서 이걸 만져주고 있으면, 유튜버 같이 누가 만져주고 있으면, 이거를 다 이제 컨트롤 해줄 텐데, 이거를 제가 혼자 만지고 있잖아요. 혼자 만지고 막 지금 조명에 뭐 모니터링에 여러 개다 보니까 모니터링도 지금 2개를 켜놨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카메라 응실 안 해도. 그래서 6평, 9평을 이제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봤습니다. 70일 남았고 이 2개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기존의 유형들, 그러니까 작년까지 나왔던 유형들은 어떤 게 나올 것이고 또 6평에 나왔던 신유형은 뭐고 9평에 나왔던 신유형은 뭐고 이게 수능까지 정말 갈만한 유형들을 뭔지를 예측을 해서 각 영역별로 좀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6평, 9평을 분석을 해서 이제 수능의 경향들을 좀 예측해보는 시간이 지금의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구를 통해 본 수능 예측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와 이제 EBS 반영 부분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기존 유형과 신유형이 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난이도와 EBS의 반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수능의 난이도를 좀 예측을 해볼 건데, 자, 분명 9평 난이도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새로운 수능이고, 이게 평가원에서 이렇습니다. 변별력 실패라는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2019학년도 수능 같이 막 그렇게 너무 불수능이어도 문제가 되고요. 너무 불수능이어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9평 같은 난이도라도 굉장히 이거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수능 때. 그래서 이게 새로운 수능이기 때문에 뭔가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어때요? 수시보다는 어떤 정시 확대의 기조들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이 수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입시 제도가 제 생각에는 한 4, 5년 안에는 분명히 바뀔 거거든요. 또 우리가 그 지금 밑에 이제 학년 친구들 이제 고1 올라오는 친구들은 이제 선택 과목처럼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제 고교 학점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수능이 바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아직 뭐 이런 얘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재수 삼수를 할 때까지는 안 바뀔 건데 어쨌든 정시가 확대가 되고 수능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시기 자체에는. 그래서 평가원은 이걸 굉장히 여론을 신경을 쓸 겁니다. 올해 새로운 수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9평을 일부러 한번 쉽게 내본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의도적인 게 보여요. 이건 되게 의도적인 겁니다. 철저하게. 딱 봐도 6평하고 다르게 좀 굉장히 쉽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하게 그냥 보통 우리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체감 난이도 얘기를 할 건데 여기 세 번째 지금 체감 난이도라는 얘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평가원이 출제한 난이도하고 체감 난이도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체감 난이도 자체도 쉽게 풀어봐. 쉽게 풀어봐. 이렇게 낸 거예요. 의도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평 난이도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면 평가원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난이도는 뭐냐? 중간입니다. 중간. 그러니까 6평과 그러니까 6평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 경향성이 어려웠고 9평이 쉬웠기 때문에 그 중간 난이도를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컷이 어떻게 되냐면 1컷이 93에서 94. 물론 엄매나 화자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2등급이 한 85점에서 86점, 3등급이 한 78에서 77. 이 정도가 사실 입시를
어떤 입시의 환경을 만들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점수대거든요. 그래서 평가원은 그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의도적으로 되게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2010 아까 그 3년 전에 출제할 때는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의외로 어려운 거에 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쉽게 풀어낸 거야. 그러니까 평가원은 화들짝 놀랐죠. 이거 우리 좀 어렵게 냈는데, 오씨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쉽게 풀었지? 씨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잘못 냈다간 엿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수능을 조금 어렵게 갔던 거거든요. 사실은 수능을 그래서 어렵게 갔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너무 더 못 푼 거야. 그래서 난이도 밸런스 조절에 실패한 거죠. 근데 이번 구평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다분히 의도적이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낚이면 절대 안 돼요.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중간 난이도를 선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94, 95에 맞춰서 내면 이렇게 내요. 독서 한 지문은 더럽게 어려울 거야. 독서 한 지문. 무조건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오답률이 7, 80% 높은, 즉 오답률 분석지 보면 6평에는 80% 넘고 70% 넘고 60% 넘는 게 1, 3, 4,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EBS 들어가면 EBS 사이트에 그 오답률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EBS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접속을 해서 어쨌든 거기다 출력을 해서 그걸 내니까 그게 마치 포털 사이트 같은 거니까. 근데 이번 구평은 뭐 60%, 50% 이런 것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어요. 많이 안, 그러니까 오답률 1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안 틀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안 틀려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간 난이도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면 이상적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체감 난이도가 각자 달라요. 이번에 체감 난이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학생들 이제 멘탈이 많이 나갔을 텐데, 멘탈이 많이 나갔을 텐데 뭐냐면, 야, 씨, 나는 딴 애들 다 잘 본 것 같은데 나는 왜 6평에도 잘 못 봤는데 왜 9평에도 잘 못 봤지? 나는 왜 점수가 똑같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본 친구들, 뭐 94점, 95점 이런 친구들 말고 6평에도 94, 9평에도 94 이런 거 말고 어차피 킬러 문항은 똑같으니까 그런 친구들 말고 6평에도 내가 좀 못 봤어. 9평에도 좀 못 봤어. 왜 그렇지? 멘탈이 깨진단 말이야. 멘탈이 깨져요. 다른 애들 잘 봤는데 나만 못 본 것 같아. 멘탈이 깨져. 그런 부분이 바로 아주 극단적인 체감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체감 난이도의 이제 문제인 건데 그런 게 이제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이제 문제인 건데 이거 개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94, 95에 맞춰서 출제되니까 조금 더 6평보다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인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중간 난이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010학년 같이 불수능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감 난이도의 불수능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거든. 근데 절대적인 불수능을 만들려고 하진 않을 거야. 2019학년도 수능 같이. 그래서 그 90에서 94점에서 결정되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한 지문 정도 어려울 거고 70% 넘는 오답률을 보이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있을 거고 문학은 복합 지문 정도가 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시들을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94점 정도의 난이도에서 파이널 때 어떻게 대비하라는 얘기를 내가 해줄 거야.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면 본인이 생각한 체감 난이도 높일 수가 있어요. 체감 난이도. 그러니까 이게 94점이지만 나는 98점이 나오는 거지. 체감 난이도 높일 수 있는 거지. 체감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거지. 낮출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94점 정도의 난이도라면 어렵게 출제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렵고 쉽게. 그래서 그거를 등급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느냐를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알려줄 거란 얘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수능은 아닐 거라고 하는 거. 그럼 큰일 나요. 올해 새로운 수능인데. 그러면 이게 또 난리 납니다. 자, 독서는 지문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다만 그 안에서의 정보의 어떤 그 처리의 양 6평과 9평의 중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문단이면 한 3, 4개 정도의 정보를 좀 빡세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그 다음에 몇몇 킬러 문항의 난이도를 좀 조절할 것 같다라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한 문제 정도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나머지 보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 정도에서 맞추는 게 94점, 95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간 난이도를 최대한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해주면 됩니다. 자, EBS 반영. 좀 구평 굉장히 의도적이죠. 굉장히 연계를 많이 배제시켰어요. 독서는 다 간접적인 연계였고 문학도 심지어 복합지문이 연계가 아니었고 현대시도 그렇고 고전시가도 그렇고 다 빠져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수 모의고사나 이간 모의고사 이런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학생들은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와씨, 얘네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수업 시간에 뭔 얘기를 했냐면, 야, 얘네가 남들 생각해서 작품들을 뽑으니까 그 작품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더라. 그 한수 모의고사를 수업 시간에 쓰는데 배비장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배비장전을 했어. 그대로 나왔어요, 배비장전이. 지난번 6평에서도 무사와 악사, 채봉 감별곡을 했는데 전주에 했더니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들 그런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것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EBS 반영에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고 연계율은 저는 다소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과서 작품들을 분명히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동안의 어떤 데이터들은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의도적으로 좀 내고 싶은 작품들이 있어서 좀 배제를 시켰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매체는 EBS에 있는 유형들이 꽤 잘 나옵니다. 그래서 EBS 한번 풀어보시고 문학 연계율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구평은 고전시가 산문에서 비연계가 출제가 됐는데 비연계가 출제가 된 게 이번 구평의 특징이었어요. 지금 여기 5번째 나온 건데 수능에서는 좀 높아질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좀 어떤 평이한 문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경향들은 계속 EBS에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반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자, 수능의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일 것이다. EBS의 연계율은 다소 높아질 것이다. 문학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유형과 신규 유형. 지문에서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기존 유형에서는요, 가나 지문 뭐 그대로 출제가 될 겁니다. 가나 지문은 그 가나의 연계성을 좀 잘 따져야 되는 부분. 가나의 연계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구평에서는 가나 지문에서 보면 그 뭡니까? 우리 이번에 경제인데 그 어렵지도 않았어요. 광고인데. 그래서 거기 경쟁을 제한하느냐, 경쟁을 촉진하느냐 그런 어떤 관점에 반대되는 차이가 있죠. 그런 관계성이 평가원에서 굉장히 잘 집어내요. 사설 모의고사에 비해서. 근데 문학 복합지문은 어떻게든 한 지문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서로 장르 간의 연결이 되든 어떤 이질적인 것이든 한 지문은 반드시 출제가 될 것 같고요. 화작은 기존 출제 지문을 거의 유지하지 않을까. 3개년 정도의 모의고사에 나왔던 지문들이 신유형 없이 나올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문형 문법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뭐 매년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신유형 독서 이론 지문 6평에 새롭게 나왔었죠. 그대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총 4지문, 원래 작년까지는 3지문이었는데 독서 이론 지문이 그대로 나오고 유형만 조금 나왔던 거 잘 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새로운 어떤 수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독서 그 새로운 게 나오면 6평, 9평에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게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다음 매체 유형은 6월, 9월에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아까 그런 정도만 추가된다고 그랬죠. 아까 42번이나 뭐 그런 유형들만 매체의 42번 정도 추가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학 이론 지문은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6평에도 안 나오고 9평에도 안 나오고 예비 시행만 있었거든요. 갑자기 뒤통수 치지는 않지 않을까요? 좀 특이한 지문이기 때문에 특이한 복합 지문도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최근 3개년에 대비했던 그런 유형의 복합 지문들이 문학에서도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독서는 가나 지문, 또 지문의 길이가 짧아진 점, 그 다음에 특별히 뭐 문제 유형에서는 특이할 만한 사항이 별로 없었고요. 6평, 9평을 봐서 예비 시행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파격적인 게 근데 없었어요. 문학도 복합 지문은 특이한 게 없고 한 지문은 어쨌든 출제가 될 거라는 거. 화작은 기존 3개년의 출제 지문 마찬가지다. 매체도 6월, 9월에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걸 그대로 다시 파일로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문항 부분. 문항 부분도 좀 특별한 게 없어요. 보통 6평, 9평에 새로운 것들이 좀 20%씩 있어서 그랬는데 9평에 별로 그런 게 없어서. 자, 독서 보기 문항, 제가 보기 문항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론 지문에도 보기 문항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좀 이론 지문은 다른 얘기라서 기존에 나왔던 유형의 그 세 문항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문학은 한두 문항 빼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한두 문항 정도만 조금 새로운 게 수능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감상을 잘하면 되는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화작은 그대로 그 세트들이 그대로 두 세트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한 세트만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문제는 한 세트에서 새로운 유형이 좀 나올 수 있고 두 세트에 있는 문제 유형들은 거의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언매는 지금 형식 유지합니다.
신유형은 화작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두 세트 정도에선 그런 게 없는데 한 세트 정도에선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작은 언제나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체는 6구 유형들 종합해서 출제, 문학에서 한두 문항은 좀 새로운 형태일 수 있습니다. 독서는 이론 지문에서 특이한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뭐 새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편, 9편만 좀 종합을 해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특이할 만한 것이 좀 없었고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부, 2부를 좀 마쳤어요. 1부, 2부를 좀 마쳤고, 시간이 좀 너무 늦었으니까 또 우리가 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좀 얘기할 만한 것들이 좀 많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난이도는 중간 정도일 것이다. 그게 맞추려는데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건 어렵게 출제되고 어떤 건 쉽게 출제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좀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BS의 연계율은 9편보다는 높아질 것이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도 대거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서는 지문의 길이는 짧아졌고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요. 보기의 킬러 문항도 한두 문항 정도는 굉장히 좀 어렵게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화작은 별다를 것이 없으나 언제든 문제에서는 신유형이 나올 수 있다. 언매에서는 매체는 6월, 9월 종합한 유형 대비, 언어에서는 한 문항 정도의 킬러 문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지문형법도 그대로 나올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 좀 선택형 수능이긴 하지만 뭐 새롭고 별다른 것이 그렇게 없다라는 게 선생님의 좀 생각입니다. 기존에 해왔던 대로 잘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구평을 봤으니까 이제 멘탈적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라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능까지 학습법과 마음가짐이에요. 수능까지 학습법, 마음가짐. 원래는 마음가짐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보통 굉장히 좀 무거워지니까 학습법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까지의 학습법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첫 번째 EBS 문학을 좀 총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요도를 남들 정리를 해드리고 한 장짜리로 다 정리해 드려서 대비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EBS 문학들을 좀 총 정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고전 문학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내용과 주제들을 익혀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시중에 나가면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교재들이 조금 나와 있는 편입니다. EBS 문학들 특히 고전 문학들이 잘 정리가 되면 뭐 요번에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규원가 교과서적인 작품이긴 하지만 현대어풀이가 좀 돼 있었거든요. 의도적인데 수능에서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현대어풀이 많이 안 해줄 거거든요. 교과서의 작품들은. 그래서 조금 중요도 위주로 특히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했던 작품 먼저 공부하시고 좀 내가 봤을 때 좀 낯선 작품이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반드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고전 문학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 공부들을 매일매일 한 30분에서 1시간씩 꾸준히 해주면 작품을 보는 눈도 길러지고요.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독서는요. 독서 지문 갖고 독해법 연습하셔도 되는데 정말 그 과학이나 기술 경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과학 기술 경제 제재 정도만 조금 익혀두고 그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익히는 것도 근데 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좀 너무 절실한 학생들 있잖아. 그런 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6월, 9월은 반드시 이것들을 복습해주면서 취약한 영역들을 좀 분석을 해줘야 돼요. 어디를 많이 내가 틀렸는가, 어디서 그러니까 취약한 영역의 분석은 뭐 틀리는 것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점이에요. 6평, 9평에서.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계속 그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거죠. 취약한 영역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쭉 이렇게 그동안 풀었던 걸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간이나 또 영역별로 이제 접근법을 완성해 가는 것.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개개인별로 완성하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약한 영역에 대한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비하는 학습 계획들을 다 세울 겁니다. 그다음에 복습은 주초에 하는 것이 좋아요. 월화수 정도에 하는 게 좋고, 복습들을 새로운 것만 풀려고 하지 말고 그 기존의 것들을 복습을 하면서 취약한 영역, 그다음에 이런 건 다시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걸 복습을 하고 보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말로 넘어가면서는 새로운 모의고사들을 풀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영역별 접근법을 연습을 하는 거죠. 영역별로 그 체화를 하고 그게 이제 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런 걸 다 해드릴 거예요.
영역별로 이렇게 접근해라, 체화시켜라 하는 걸 다 해드릴 거고, 이제 80분을 디자인하고 트레이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0분 온전히 앉아서 집중력을 가지고 가고, 어떤 순서로 풀 것인지도 정하고,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약점을 역시 보완을 해야죠. 모의고사를 풀이를 하고, 내가 고전 시가에 이런 부분은 잘 안 돼. 그럼 이런 부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분석을 하고, 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 선생님이 도움을 주겠죠. 도움을 줄 겁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의 완성입니다. 완성을 해야 돼요. 화법과 작문은 그 케이스별로, 그 최근 3개년의 모의고사들을 중심으로 케이스별로 전략들을 완성을 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매체도 역시 그런 6월, 9월 합쳐서 케이스별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매체는 올해가 가장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런 케이스들이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화작은 최근 3개년 모의고사만 연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어는 복습과, 그러니까 이 화작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6평이나 9평이나 뭐 그다지 새로울 게 없어요. 올해 작년은 9평과 수능에 막 새로운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딱 9평을 보니까 예년에 나왔던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거 아까 한두 문제는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형태는 최근 3개월에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언어 이제 문법인데, 문법은 기존에 풀었던 문제들 다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문법을 잘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복습하면서 다시 풀어보는 것, 지문형 문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그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 그런 것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복습과 새로운 풀이를 좀 병행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복습을 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주초에는 해왔던 것에 대한 복습을 함으로써 남들의 전략법을 완성시켜 나가고 부족한 약점을 찾는 것.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배운 것들이 접근법이 있으면 새로운 모의고사 풀이에 한번 적용을 해서 체화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특히 독서 독해법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BS 문학을 좀 총정리해 주는 것. 중요해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꾸준히 투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완성.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다른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런 수업에 대해서 그 수업 시간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학습법의 4가지 줄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줄기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자,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옆에 카톡이 잘 안 보이는데 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이거를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4, 5등급이 나와도. 지금까지 배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대체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지금 70일 정도가 되면 대체로 수능이 뭐고 어떻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보다도 점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국어 자체, 수능 국어에 대한 역량은 지금이 최고치입니다. 단지 점수가 안 나왔을 뿐. 지금이 최고치예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입니다. 남은 70일 동안 포기하지 마세요. 해온 게 있다면 지금부터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뭔가 재료들을 준비를 했어. 그전엔 재료가 뭔지도 몰랐는데. 재료들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학생들한테 요새 많이 들어오는 거. 선생님, 점수는 안 나왔지만 이제 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이를 하고 수능 국어의 체계가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풀었던 거야. 전에는 막연하게 풀었는데 이제는 조금 알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좀 알겠다. 그 진짜 승부입니다. 진짜 승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수능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딱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수학은 지금 이제 정해졌다고 생각해. 수학은 어느 정도. 수학은 지금 70일 한다고 갑자기 뭐 대단하게 뭐가 점수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수학을 평소에 모의고사 때보다 수능날 못 봤으면 그냥 내가 기본적인 개념이 부족하고 그냥 그 유형에 맞는 전략만 공부한 거야. 국어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말이잖아요. 당일날 집중력과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10점, 15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국어는 뽀록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뽀록의 가능성은 정말 충실히 했던 학생들만이 하라고 했을 때 하는 학생들만이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천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시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냐면 사실은 구평 전이야. 이 구평 전 시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거든. 근데 구평 봤잖아. 점수 안 나왔어. 또는 잘 나왔어. 잘 나왔으면 그 자신감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요.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 자신감을 갖고 가는 거야. 점수 맞았어. 해보니까 되네. 더 하면 더 되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하는 거야. 안 나왔어. 근데 해보니까 그래. 한번 실천을 해보자. 마지막까지 한 지문이라도 한 문제라도 하루에 0.5점씩이라도 올려보자 이거야. 하루에 0.5점씩이라도. 그러면 내가 하루에 0.5점, 하루에 1점 이걸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걸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0.5점씩 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하죠. 30점을 올릴 수 있는 거야. 하루에 두세 개 선지라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0.5점이죠. 실천하세요. 복잡한 시간 할 필요가 뭐 있어. 아이 씨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지 말라니까.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아니야. 지금은 그냥 오로지 닥치고 실천이야. 닥치고 실천. 계획 세우고 실천하면 돼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그 절실함은 아까 얘기했죠. 하루에 0.5점씩 올리겠다. 그게 어렵습니까? 하루에 0.5점 올리는 거. 할 수 있어요. 독서 한 지문 더 보고 문학 한 지문 더 보고 EBS 하나 더 보고 문법 한 문제 더 풀겠다. 이러면 됩니다. 0.5점이 올라요. 그러면 0.5점 올리기 위해 내가 이런 부분들을 틀렸고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어느 걸 변화해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 똑같은 공부하면 안 돼요. 변화 줘야죠. 안 했으면 해야 되는 거고 했으면 바꿔야 돼요. 알겠죠? 그런 마음가짐이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늦은 시간에 시작을 해서 12시까지 저희가 왔습니다. 12시까지 왔는데,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런 얘기들을 또 선생님이 해 드릴 거예요. 뭐, 당연히 하고, 우리는 얘기를 또 많이 할 겁니다.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일단은 지금 구평을 본 상태에서 이 국어는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일날 실천을 하고 열심히 하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한 친구들보다 뭔가 풍거리라도 하나 읊고 지문이라도 하나 접근하고 뭘 해본 학생들이 지금부터 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실천을 할 거거든. 그전에는 사실 동기부여가 잘 안 돼. 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매일매일이 뭐였냐면 주제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수능 105일 전에 뭐 했어요? 수능 230일 전에 뭐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죠. 왜? 주제가 없는 삶을 살았거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특별한 기념일이나 특별하게 내가 되게 특별한 걸 어떤 겪었던 그런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그런 특별한 기억들로 남잖아요. 지금 남은 77일, 이제 76일이 될 건데 76일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억나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하루하루를 기억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가 있는 삶을 만들고 하루에 0.5점씩 올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라. 국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오늘 구평 대비 라이브 쇼 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저희 솔개국어 이 유튜브 링크 걸어드린 거 또 클릭하시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시험지가 준비 안 됐거나 이런 학생들은 또 그걸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선생님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다시 문서화 시켜서 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서 정리해드리고 학습 계획도 세워드릴 겁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70일 동안의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 보느라고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지금부터는 실천만 잘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